네, 지난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크리스마스 하면 얼마나 들뜨는 날입니까? 근데 한 여성이 남자친구의 집 옷장에서 나오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60대 택시기사의 시신을 발견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당시 실제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저희 취재진이 범행이 있던 날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자, 저기 보이는 회색 점퍼를 입은 남성, 바로 살인 피의자 30대 이모 씨입니다. 저렇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서 비틀거리면서 길을 걷더니 이내 흰색 SUV 차량을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차량을 멈춰 세우는데요.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니까 한 여성과 한참 대화를 나눕니다. 이 여성, 현재 여자친구로 택시기사 시신을 발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마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하지만 이 씨는 만류에도 차량을 몰았고 이내 골목길을 빠져나오다가 저렇게 택시와 쾅 접촉사고를 냅니다. 여기서 이 씨는 택시기사에게 이제 합의금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를 하고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자, 이 피의자의 모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추가 범행은 없나요? 전 여자친구를 왜 살해하신 거예요? 택시기사를 살해한 동기는 금품 맞나요? 살해하실 목적으로 데려가신 건가요? 네, 이 사건 많은 분들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는 계속 함께해 주실 거고요. 한번 이 사건을 한번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시는 것 같아서요.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우리 김은배 팀장님, 이 30대 피의자 이모 씨 32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난 8월에 전 여자친구 살해했고 지난 20일에는 택시기사 음주사고 낸 뒤에 합의금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서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은닉했다? 충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잔혹하고 엽기적인 사건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이모 씨가 네. 사실은 지난 4월부터 50대 여자친구인데 같이 동거하다가 8월 달에 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살해한 다음에 그 공릉천, 즉 파주에 있는 그 하천변에다가 유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12월 20일 날 그 현 여자친구랑 같이 밥을 먹고 술 마시고 잘 나오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택시기사하고. 네. 그런데 접촉사고가 나게 되면 보통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든가 네. 아니면 보험회사를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둘이 내려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15분 네. 동안. 얘기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 네. 저 피해자가 20대 피해자가 뭐라 했냐면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보상을 해주겠다. 합의금을 줄 테니까 따라오시오 이랬어요. 네. 그랬더니 택시 기사분이 안 따라갔어야 되는데 네. 거기서 6km 떨어진 그 피의자 집으로 따라간 거예요. 네. 따라가면은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안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 이모 씨가 유인한 이유가 뭐냐면 그 집안에는 택시 기사를 살해할 흉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올라오게 한 거예요. 네. 근데 60대 택시 기사분이니까는 반항이 좀 못하겠죠. 네. 그러니까 살해한 다음에 옷장 속에 넣어놨는데 사실은 바로 유기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12월 달에 아하. 하천이 얼어붙죠. 땅도 딱딱하죠. 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땅이 풀리거나 아니면 하천이 녹을 때까지 옷장 속에 넣었다가 아하. 나중에 유기하려는데 현재 여자친구가 고양이 밥 찾는다고 옷장을 열었더니 시신이 발견되니까 112로 신고하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운전기사분을 살해를 하고 일단 지금 추운 겨울이니까 유기가 시신을 힘들죠. 유기가 힘드니까 장롱 속에 넣어놨는데 지금 만나고 있는 현 여자친구가 그 집에서 고양이 밥을 찾는다고 옷장을 열었는데 그 안에 시신이 발견되니까 이 여성분이 바로 신고를 일일이 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그 20일 날 살해했는데 5일 동안 신고를 못한 이유가 이 남성이 그 택시기사 휴대폰에 집에서 연락이 오니까 통화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문자만 보냈어요. 네. 바쁘다. 배터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처음에는 믿었다가 지나니까 이상하니까 25일 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5일 날
시신이 발견되고 예. 신고가 됐고 경찰에서는 지문을 확인하면 바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피해자가 바로 특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32살 이 피해자가 이제 현재까지는 2명을 살해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오른쪽에 지난 20일 택시기사 살해한 거는 우리 팀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고 지난 8월에는 전 여자친구를 지금 살해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 피의자는 8월에 살해한 저 인물을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저 8월 달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때는 하고 나서는 파주의 공릉천인가요? 그 하천에 유기를 한 거예요. 근데 또 공통점이 있어요. 저 두 사람을 저 피의자가 살해를 하고 저 피해자들의 카드를 또 해갖고 여자친구 거는 2천만 원 사용, 택시기사 거는 또 5천만 원 사용. 야, 이거 뭐 여러모로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일단 이 카드를 사용한 것이 왜 쟁점이 되는 거냐 하면 저 지금 현재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두 사건 다 우발적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전혀 살해를 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피해자 둘을 살해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우발적인 살해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의 물품을 뒤진다든지 해서 그 물품의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하는데 카드를 사용하면서 예를 들면은 전에는 그것으로 돈을 한 1억이 또 채무가 있다. 아직은 그 1억이 다 쓴 건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 앞으로 조사가 필요하고 또 이 택시기사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카드를 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 지금 사용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아이고. 그 카드를 가지고 지금 현 여자친구의 명품 가방까지 사줬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이 두 가지의 피해자만이 있겠는가 또 여죄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이런 것까지도 경찰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